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이 됩니다. 일상에서 많이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법원은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한 사례에서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터무니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불특정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적시하거나 허위사실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가중되어 처벌되는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 취지에 있어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의사표시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 조각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품이나 금액에 대한 손실, 품목이 발생한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점주가 횡령을 한다라고 의심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업체 사장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나 그리고 그 묻게 된 경위 등을 보아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시사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면 발언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의도가 있었는지,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여 설명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가학적 의도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실현 차원에서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하고 상담하는 이 피해자 중에는 사소한 그 발언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수사 및 재판의 지난한 과정과 자신의 민낯이 공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정당한 의견 표명의 발언이라면 담대하게 하시되 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힘든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서 내가 말했던 사람에게 가서 고개 숙이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항상 말을 하실 때 내가 할 말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시되 내가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였습니다.